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자선활동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자선활동이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죠. 예, 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공공사업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기부나 기부. 예. 네. 자기 힘이나 노력을 바치는 봉사 등이 대표적인 자선 활동입니다. 예. 뭐 상식적인 말입니다만 기부나 봉사 등 자선 활동에 나서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우리 사회는 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선 활동에 헌신적인 사람을 보면 존경과 갈채를 보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자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은 만큼 넉넉하니까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부하거나 주는 것도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여유가 있죠, 그죠? 예. 근데 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예. 힘든 분들인데도 거의 상당수의 전 재산들을 기부하고 예. 봉사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도 엄청 예, 많아요. 그렇죠. 익명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부자들이 많긴 합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뭐 그쵸. 어마어마한 액수를 예. 기부하고 막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 의하면 작년이죠. 2003년 포브스 400대 부호 명단에 든 사람들이 총 2,500억 달러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네. 이 금액은 자기들이 가진 순자산의 6%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편 400대 부호 중에 자기의 자산의 20% 이상,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이렇게 기부한 사람은 단 11명에 불과한데요. 네네. 빌 게이츠 부부 각각입니다. 각각과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명한 사람. 예, 그죠. 맞습니다. 이 중에 헤지펀드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재산 비율로는 4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체로 부자들이 기부하는 액수가 크지만 그중에 일부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 활동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죠. 네. 근데 어찌되었건 뭐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부자들은 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자선 활동으로 다시 내놓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선은 평생을 다 못 쓴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세금의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뭐 너무 많이 벌면 욕먹으니까 잘 또 기부를 많이 해야 좀 나를 대우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예. 이런 마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뭐 저도 부자도 아니고, 예. 그죠?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죠? 그분들의 맞습니다. 그거를. 예. 또 개인마다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기부나 선행의 배경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는 순수한 목적만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컨대 미국의 사회학자인 쇼스타인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이란 책에서 부자들이 자선활동을 왜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자선활동은 그들의 인간성과 그들이 개선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하류 계급의 인간성을 대비해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우월한 신분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기분 좋은 계기가 되어준다. 하루 인생과 대비된다고 예, 그렇죠. 기분이 맞습니다. 좋아진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베블런에 의하면 부자들이 자선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선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도움을 받는 계급보다는 인간성이 더 좋고 우월한 신분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선활동이란 내가 당신들보다는 인간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신분을 가지는 사람이야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기회라는 게 베블런의 분석입니다.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사회학자예요? 예, 맞습니다. 이건 기부를 순수하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셈입니다. 네, 그죠? 네. 또 부자들이 자선활동에 열심인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네. 뭐 알다시피 그는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스웨이의 CEO이면서 별칭이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투자의 귀재죠. 한국에도 폐인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버핏의 아들 중에는 피터 버핏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2013년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부자들이 자선활동에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중요한 자선단체의 회의에 가보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투자 매니저나 기업의 대표를 만난다. 이들은 모두 오른손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왼손으로는 문제를 만들어낸다. 자선활동은 동일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모임과 워크숍, 친목단체를 만들기 위한 트렌디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이를 두고 양심의 세탁이라고 부른다. 별것 아닌 자선활동으로 삶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축적하는 데 대한 죄의식을 없앤다. 그러니까 피터 버핏은 부자들이 자선활동에 나서는 이유가 이른바 양심의 세탁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번 부자들이 자선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 때문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축적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데 이걸 없앨 목적이 더 크다라는 거죠. 결국엔 순수하지 않을 거다. 네, 이거 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자인데 본인이 그렇게 밝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다만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예. 그럼 하지 않을 거냐. 네.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기부를 많이 하는 거는 좀 도움도 되고 좋은 일이 된 건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기꺼이 자선활동에 앞장서는 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속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그죠? 예. 예. 근데 한편으로는 부자들에게 있어 자선활동은 당연한 의무다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주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이라는 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클래식의 어원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네. 클래식이란 말은 라틴어로 클라시쿠스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클라시쿠스는 배 있죠, 배. 예, 함대라는 의미를 가진 클라시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대라는 말은 군함이 한 척 있을 땐 함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함대는 여러 척이 여러 척이죠. 그러니까 네. 최소한 두 척 이상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클라시쿠스는 로마가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국가를 위해 여러 척의 군함을 기부할 수 있는 부호를 뜻합니다. 반면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식, 참고로 자식은 라틴어로 플로레스라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식밖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계급을 플로레타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계급인데? 그렇죠. 눈치채셨겠지만 이 표현에서 빈곤한 노동계급을 뜻하는 플로레타리아트라는 독일어가 생겨난 거죠. 아무튼 클라시쿠스는 재산이 많아서 국가를 위해 함대를 기부하는 부유층이고 플로레타리우스는 오직 자기 자식밖에 내놓을 게 없는 가난한 계급을 뜻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네. 좀 어려운 분들은 자기 자식을 국가에게 내놓고 있는 부자들은 군함을 함대를 내놓았다. 예, 맞습니다. 부자들 도망가기 그거 봐야 되는데 함대까지 내놓네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함대가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부자들이 현재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없어지면 이럴 게 제일 많은 사람도 그렇죠. 부자죠. 한마디로 현재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이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부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는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노블레스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의 오블리주가 합쳐진 말이에요. 즉 높은 사회적 신분에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귀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도덕적 의무를 정하고 그걸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한 이유도 현 체제가 유지되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볼 때 부자나 귀족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의무가 요청되었다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부자들이 자선활동에 더 많이 앞장서는 건
당연히 박수 받아야 될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의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의무다. 예, 맞습니다.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요? 예,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건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네.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관점은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어서 제가 색다른 주장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채택할지 말지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사상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월던에서 자선활동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나도 자선활동을 어지간히 해본 편인데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 일이 내 생리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선행을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나의 고유한 직분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 비록 그것이 우주를 파멸로부터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소로우는 자기도 자선사업 꽤 해봤는데 그게 자기 생리에는 맞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선활동을 하느라 정작 자기의 고유한 직분을 잊어버리는 것,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근데 자선활동을 난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뭐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로우가 보기에 자선활동이 변질된 선행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기보다는 자기 만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행해지는 경우도 많고 남 돕느라 정작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 거죠. 네. 소로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소로우는 페르시아 시인인 사아디가 쓴 굴리스탄이란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대가 가진 것이 많거든 대추 야자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라. 그러나 가진 것이 없거든 삼나무처럼 자유인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다면 기꺼이 자선활동에 나서야 되지만 가진 게 없다면 자선활동의 부담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제 논의를 뭐 자선활동하지 말자거나 부자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네. 다만 부자들은 자선활동이 사회적 의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고 나눌 게 별로 없는 분이시라면 자선활동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